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은 많이 해가 되었지만 엊그제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물폭탄을 맞아서 수재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증강현실을 구현한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연사연구소의 변현숙 대표님을 초청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오늘 많이 덥죠? 네, 덥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한 번에 왔습니다. 네, 지금 엊그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오늘 무덥고 네. 완전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여름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름 하면 뭐 열정이죠. 이열치열. 예. 저는 이제 여름 하면 네. 시원한 화채 수박. 네. 오늘 같은 날. 네. 근데 요즘 과일값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예, 네.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부산 저쪽 지역에 물이 많이 차서 네. 수박이 동동 떠다니더라고요. 아. 참 우리 농민들 그동안 농사진 결실을 또 물에다 이렇게 한동안 또 가물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뭄 해결 안 됐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변현숙 대표님은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국 스마트 앱 콘텐츠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사연구소 대표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본인의 소개와 회사의 소개를 네. 우리 시청자들께 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사연구소의 변현숙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교육기업으로요. 특히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 콘텐츠, 에듀테크요? 네. 에듀테크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네. 네, 뭐 이 용어가 네. 사실은 이제 뭐 스마트 용어도 나온 지 몇 년 안 됐지만 네네네. 이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더 새로운 용어고요. 이거는 원래 에듀케이션과 네. 테크놀로지의 그 합쳐진 합성어. 그런 합성어였는데 네네. 초창기에는 에듀테크라는 네네, 말을 맞습니다. 썼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고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라고 들으니까 어떤 기술을 더해주는 건지 네. 마치 증강현실이 아마 더해주긴 더해줄 텐데 네네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또 이제 대표님의 회사명이 자연사연구소. 네. 왜 자연사연구소라고 하셨나요 혹시? 네, 이제 교육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과 환경탐사 R&D 전문 기업으로 네네네. 사실 제 최초에는 이제 회사가 오픈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석유 탐사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제 정부 사업으로 좀 많이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던 도중에 과거 이제 제 이력으로 인해서 제가 잠시 국립과학관에 이제 큐레이터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쪽에 이제 니즈가 생기면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을 뭐 지금 15년 동안 지금 오래 하고 하셨네요. 있는,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시겠어요. 뭐 제가 스스로 뭐 그렇다는 건 그렇고 저는 대표님 그럼 전공을 이쪽으로 예. 전공하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지질학에 이제 그 학부 때 네네네. 대학원에서 지질학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사 때는 고생물학을 제가 고생물학?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위 아시는 뭐 공룡이라든지 네네네. 예, 뭐 이런 화석들을 어.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플랑크톤 화석을 제가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석유하고도 관련이 좀 되게 됐었었죠. 조금 그게 완전히 플랑크톤 화석이면 네네. 굉장히 그 고생되었던 그런 아주 희귀한 화석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한 화석은 이제 와편모조류라는 미화석인데요. 네네. 뭐 요거는 이제 중생대부터 이제 서식이 시작됐었던 그런 종인데 이게 이제 석유의 이제 기원 물질이면서도 네네. 석유를 찾는 지표종으로 현재 해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종입니다. 아까 잠깐 큐레이터 활동을 국립과학관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혹시 큐레이터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1년 정도 딱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활동은 이제 과학관에 이제 전시의 어떤 콘텐츠를 연구를 해서 네네. 그 뭐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시품들을 이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콘텐츠를 연구 개발을 하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관에 오는 그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그 해설하는 부분에 이제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그 기획을 하고 그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잠깐. 그러면 했었습니다. 거기 과학관 큐레이트 할 때 네. 주로 어떤 뭐 공룡 아니면 어떤 전체 네. 다? 예, 지구 역사 전반에 대해서 지구 역사에 대한 선캠브리 부분을. 이야기부터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세까지 이르는 것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네. 어느 분야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초창기에 네네. 저희가 처음 교육 사업을 할 때 네네. 사실은 그 선진국 모델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10년도에 이제 도입을 했던 그 네네. 스팀 교육이라는 지금 스팀 교육? 예, 예. STEAM 해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의 그 합성어인데요. 네네. 이걸 이제 활용해서 그 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적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아, 이제 요즘에 이제 컨버전스가 많이 예. 되고 있고, 옛날에는 화학에서만 융합을 찾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모든 학문이 다 융합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할 거예요, 아마. 네,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어떤 융합. 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만, 네네. 감성은 이제 이 인공지능이 못 쫓아오겠지만, 네. 이때부터 이제 이걸 연구를 하셨대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을 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공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큐레이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는 동기가 네네.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R&D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연구를 하다가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 자체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봐야 생기면서 되겠다. 예, 교육 사업 쪽으로 자동 오게 됐고요. 제가 디지털을 만나게 되면서 사업화가 가속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연구했던 거는 이제 교육 중에서 과학인데요. 네네. 그때는 이제 실험 모델링까지 하고 실제적인 머테리얼까지 다 연구 개발을 해서 네네. 그 랩 키트를 그 설계해서 생산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상 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그 전시관에 네네. 그 해설사 로봇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같이 그 융합 연구를 하면서 공룡에 관련된 3차원 데이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웃소싱으로 네네. 저희가 설계만 하고 네. 이제 IT 인력들이 이제 바깥에서 있고 협업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현재 예, 설치가 돼서 그 로봇이 무선축기로 움직이면서 오는 관람객한테 공룡에 대한 예, 등에서는 3차원 데이터가 나오고요. 예. 이 로봇이 이 3차원 데이터를 관람객한테 예, 설명해주는 예,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첨단 전시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지금 현재로는 해설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상품이나 어떤 것들이 많으면 가짓수가 많아지면 네. 해설사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피펜 로봇이나 네. 그래서 그 화장품 네. 쪽에 네. 화장품이면 10,000몇천 가지인가 된대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기능이나 성능을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후에 빅데이터를 넣어서 네네.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어떻고 어떤 또 뭐 주의할 게 있다. 예. 그런 것도 있다는데 지금 네. 이제 벌써 대표님께서는 공룡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해설을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로봇을 지금 예. 서울의 서대문 박물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하고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 네. 네, 어린이관 쪽에 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하겠네, 그죠? 사람이 안 하고 로봇 설명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VR 사업, 이게 이제 가상현실, 네. VR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실생활과 네. 어떤 관계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VR 하면 네네. 뭐
굉장히 저희가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은 이 개념은 옛날부터 조금 많이 추구를 했던 개념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플랫폼이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네. 이제 VR 산업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도 이제 뭐 가상 수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접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들, 뭐 말씀드리자면 직업이나 안전교육 이런 곳에서도 많이 그 이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 증강현실과 이제 가상현실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 ICT를 전공하지 않고 네. 해서 그런데, 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을 예. 어떤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용어를 달리 불러놨겠죠. 뭐 저도 네. IT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저희는 이제 제품을 개발을 어.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네네네. 차이는 이제 이런 겁니다. 증강현실은 그 현실과 가상을 이렇게 합쳐놓은 융합해 거? 놓은, 예, 그러한 그 콘텐츠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현실 그 물체들이 있으면 네. 여기에 이제 가상 데이터가 네. 같이 융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가상 현실은 이제 현실은 배제한 상태에서 가상으로만. 우리가 가상의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증강에는 가상이 포함되어 있네요. 현실도 포함되어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이게 또 요새는 그 융합이 돼서 그 사실은 MR이라는 개념도 또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IT 기술의 개념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아바타가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네. 인간과 컴퓨터가 네. 교감이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인공지능은 감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가 예. 인공지능이 융합을 잘하는 시대가 이제 조금씩 온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로봇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고. 예, 예, 예. 자, 이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네.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교육의 컨텐츠는 또 어느 것 지금 자연사에서 네. 지금 사장님께서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어느 분야로 컨텐츠를 갖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저희가 15년 전에 국립과학관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네네.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게 과학이거든요. 과학.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반적인 연구를 해서 네. 이제 저희들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도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이제 개발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지구과학으로 예를 들면 네,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요즘 이제 이 분화구가에서 예, 지금 예. 한데 그런 것들을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나 영상으로 해서 예.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예. 돼서 사실은 네. 이제 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전부 3차원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래픽적으로 볼 때는 전부 같습니다. 예, 심지어 스마트 3D 기반의 스마트 앱도 네. 전부 3차원 데이터로 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지만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랙티브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 구동이 될 때 저희들이 보는 이런 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향 직접. 교감을 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주면서 상호 교감하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솔루션 자체가 옛날에는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기술을 써서 그냥 만들어진 패키지를 저희들이 구동시키는 거라고 하면 여기는 네네. 게임 기술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저희들이 기술이 쓰는 거는 기반이 돼서. 유니티 엔진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쌍방향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PC를 보거나 모바일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2D나. 네.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왜 3D로 나오는 것들 어떤 안경을 쓴다거나 네. 아니면 VR을 할 때 이제 어떤 이렇게 쓰는 네. 게 있대요, 네. 그거. 네. 그거를 그러면 쓰고 작동을 하고 같이 네. 인터랙티브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예.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옛날에 또 한때 유행했던 게 3D 입체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바타 같은 게 네네네. 나왔을 때는. 네. 또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에는 그 환경이 그냥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옆에 환경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HMD라 그래서 장비를 끼고 그걸 쓰고 나면 다 주변 환경이 더 차단이 되고 네네. 완전히 가상현실에만 몰두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네네. 봤을 때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뭐 기입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참여해서.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게임에 굉장히 몰두하면 옆에 불러도 모르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걸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네. 집중도 높여주고, 예. 또 어떤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또 뭔가 게임 머니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도 풀어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제가 가상현실이 교육에서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도저히 현실에서는 가볼 수 없는 세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과학으로 치면 네. 뭐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세계에 거죠. 내가 들어가서 실제 뭐 물 분자가 어떻게 반응해가지고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리컨스트럭션에서 다시 말하면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거나 사실 지구 내부에 마그마방이 뭐 6,000도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가상으로 다 들어가 볼 수 있거나 뭐 태양도 워낙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네네.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네네. 태양의 활동들을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우리 대표님께서 기획을 하고 어떤 뭘 설계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어떻게 지금 보면은 네. 이 IT를 전공 안 하시고 프로그램 전공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는 게 틀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안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려웠습니다. 글쎄. 근데 제가 사실 이제 3차원 데이터를 꼭 교육에 접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보여줬을 때 너무 정말 교육적 효과도 높고 열광하는 걸 봤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3D 그래픽 그 학원도 좀 다녔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네네. 사실 유니티 엔진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3D 그래픽이라든지 모델링 데이터 이 과정을 제가 따로 학습을 공부를 좀, 하셔서. 해서 이쪽으로 접목을 시켜. 그렇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기획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라. 예. 그래야지 제대로 상품이 네네. 나오니까. 안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하고 그 갭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은 모든 기업들이 네.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객 입장에서 개발하거든요. 예, 그렇죠. 또 설계 입장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하기 전에 고객들한테 뿌려서 네. 이런 걸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예. 그거를 이제 미리 좀 받아서 네. 또 내 생각과 네. 개발자의 생각을 넣어서 네. 그럼 이제 성공할 확률이 많죠. 그렇죠.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기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고집이 많이 세잖아요. 네. 이건 저는 못합니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이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네.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예. 그게 이제 서로들 설계 기획자와 네네. 엔지니어가 그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죠? 예. 다행히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로 네네. 저희 개발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네. 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할 때부터 융합 연구를 동시에 같이 하고 내용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된 공유하고. 상태에서 네. 공유를 통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러면 사장님 거기 되시나요? 예, 제가 왜냐면 이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시간 걸릴 일을 실제 기획자가 하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들도 기획자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지. 컨펌을 이것을 해줘야 되니까. 감리를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네네. 거는 이제 제가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네. 이런 이제 가상이나 증강현실로 해서 아마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저기 자연사 연구소만 어떤 차별화, 브랜드 네. 차별화 전략이 혹시 있나요?
네, 뭐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그 과학자들 멤버들이 저희들이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과학이라는 콘텐츠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건 또 글로벌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피드백이 되어지는 그런 상품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거는 그 과학적인 원리 부분을 이제 고증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보통 그 VR하는 회사들은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을 하시긴 하지만 이제 저희들만큼 이게 거기에다 시간과 뭐 그런 걸 투입은 저희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더 그 부분에 투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회사에서 VR을 만들 때 똑같은 과학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네. 그쪽에서는 이제 겉에서 보이는 형태의 가상현실과 그냥 겉에서의 체험을 많이 이제 시키는데 저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복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시세계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의 내부 구조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구조들을 많이 이제 생성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딴 데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교육 콘텐츠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교육 컨텐츠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한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네. 그럼 이게 이제 기초의 과학에서 예. 다 초중고가 다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금 네. 혹시 이게 완성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거의 한 70% 정도, 70% 예, 정도. 완성이 지금 돼가고 그러면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네. 지금 각 어디 네, 납품을 네. 하고 있는 데들이 있나요? 네네. 샘플링으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학교 위주로 현재 배포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인천, 뭐 그다음에 울산, 그리고 강원도, 네. 충청도, 뭐 대전 이런 곳에서 이제 초, 중, 고에서 이제 각각 그 저희들을 시범 그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해외 몽골의 그 국제학교에도 몽골? 저희들이, 예,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 거를 추천을 추천을 해서. 해서 이제 몽골에도 사실 저희가 판매를 해서 국제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콘텐츠가 이제 이쪽에 이제 보통은 지금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게임들이 많아요. 네네. 거의 게임입니다. 네. 거의 게임인데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네. 사실은 3D나 무슨 이렇게까지는 네. 왜 돈이 안 돼. 이 네. R&D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네. 부모님이나 학교는 네, 네. 바로 해서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뉴스에 잠깐 들어보니까 부산은 네. 창의교육을 시켜라. 네. 교과서 없애라. 네네. 그래야지 애들이 창의력이 있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는 네. 사람 중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 굉장히 잘해요. 네네. 잘하는데, 시험 점수는 잘 나와요. 네. 근데, 노벨상을 탄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네. 내가 이제 생각은, 왜 못 탔을까? 네. 그러니까 아마 창의력이 좀 떨어져서, 예, 예. 어떤 조금 변화시켜주면, 네네.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해진 답을 내는 인재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그러한 산업을 열었고 이제 그게 국가의 경쟁력으로 네.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도 굉장한 혁신이 지금 필요한 단계이고 학생들이 충분히 자유도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좀 만들어 주게 되면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은 뭐 과학을 한다.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이 다 들어있겠지만 네, 네, 네. 과학을 한다 학습 시간에. 네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개발한 이거를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네네. 또 거기서 어떤 창의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은 사실 이제 초중고 중에 중등 레벨의 그 수준으로 그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중등을 했기 때문에 초등도 연계가 되고 고등이 연계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콘텐츠 자체는 상당히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이 교육을 하는 학습 활동 중에서 저희가 확장 활동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테마를 던져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새롭게 뭘 설계하거나 만들어보고? 고안해내는 이러한 그 다리를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제 교사분이 이제 그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해주시고 각 조별로 이제 네.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테마를 던지게 되죠. 그러면 조별로 다른 테마들을 스터디를 하고 네. 그 자기들이 이제 알아낸 것들을 앞에 나와서 그 친구들에게 그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 탐구해낸 결과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교사분이 그거에 기반된 새로운 테마를 던져서 거기서 확장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창의력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사실은 창의력도 의미 있는 창의력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지 그게 어떠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확장으로 연계해주는 이러한 그 단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각 일부 학교에 어떤 샘플링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네. 이런 수업 과정이나 이런 증강현실 과정을 통해서 네. 아마 이제 게임을 많이 해서 금방 이해는 하겠지만 네네. 이게 또 어떤 창의력 수업하고 연계시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봤을 때. 또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일단은 이해를 네. 해야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맞습니다. 또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 스팀 교육이라는 개념이 네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앤 매스매틱스의 약자로 그 과학기술하고 뭐 예술적인 부분, 공학적인 거 다 융합해서 새로운 창의력을 이제 도출하는 건데요. 네. 기본 그 과학 원리에서 네. 이 스팀 교육 개념을 갖다가 링크를 하게 되면 네. 이 원리와 그 확장 개념이 연계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하나 배운 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엔진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터디를 했다라고 치면 그것을 이제 전기자동 그러니까 그 개솔린 자동차와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모터를 가르치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저희들이 이제 연계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양쪽의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미래 세계에는 어떻게 이것이 더 변할 것이다. 네, 변하게끔 더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테마를 던져서 견인해 줄 수 있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지금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기업에서 네. 각 교육기관에 지금 우리가 컨텐츠 개발한 걸 네. 가지고 니네 한번 이용을 해봐라. 네, 네. 그럼 이제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업을 하다 보니까. 예, 수익 모델이 나오죠. 그러면 수익 모델은 지금 어떻게 창출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개별 학교에 그 패키지 형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창의체험 과학교실이라든가 미래교실을 지금 시범 학교로 하는 곳에 네. 패키지 형태로 우선 지금 팔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한 70% 정도 완성도가 됐다고 네네네. 했는데 이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온라인 모델로 그 전환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간 라이센스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저희가 바꿔서 이제 언제든지 온라인 상에서도 이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예. 어차피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네. 살면서 모든 거가 이제 이 전자도 책이고 다 책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해서 아마 예. 거기에 뭐 코인을 넣든지 돈을 네. 결제하면 네, 네.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네, 네. 또 저렴하게 방대단해서 하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도 아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그리고 하고 이 모델이 또 필요한 것은 네. 이제 저희의 사업 지역이 사실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거는 뭐 GDP 대비 30개국 정도를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중국과 뭐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제가 이쪽에 사업하러 제가 한 5, 6년 정도
꾸준하게 나가서 사실 나라별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B2B로 저희들이 하고 그 언어적인 문제는 각 나라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언어 번역을 해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체를 해서 서비스는 이제 그 파트너들이 하도록 지금, 예,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글로벌한 어떤 네. 그런 것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갖고 계시네요. 네네. 이게 이제 IC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게 금방 또 쫓아올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그런 이제 어떤 지금 이게 뭐, 물론 핵심 기술을 가지고 특화나 기타 등등 네. 뭐 상표 등록이나 이런 네, 것들 네. 뭐 실현을 네. 다 해놨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네네. 또 기업에서 지금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 네. 글로벌 시대 나라의 어떤 특화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나요? 뭐 일부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요.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네네. 저희들이 그 나라별로 이제 그거는 이제 장치를 할 예정이고 국내에는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중국의 일부 이제 저희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제 차단하고. 예, 왜냐면 뭐 제일 위험한 나라. 잠각이라고 금방 가서 보방에 바로 나온다잖아요. 예예. 근데 물론 이제 언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글로벌한 한 30개 기업의 예. GDP 대비 한 30% 예, 이내 예. 쪽에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성공학회에서 온라인 교육의 성공학 케이스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교육비를 굉장히 낮춘 거죠. 온라인 네, 하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 접촉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향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요. 네네. 그 콘텐츠만이 아니라 그 교육 서비스 방식을 지금 R&D를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하고 AI 기능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가 아니라 학생들이 할 때 어떻게 더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자연사 연구소의 연구원들, R&D를 하는 연구원들이 거의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고집들도 쓸 거고.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품 개발에서 한 80% 정도 됐으면 이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성 단계이고. 네, 네. 나머지가 이제 유통인데. 네.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마케팅 전략은 이제 우선은 이제 교육 쪽만 저희가 보게 되면 우선은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가더라도 홍보비라든지 이게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딱 타이밍이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디지털 교육으로 다 바뀌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물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그 동시에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학교별로 해가지고 가입된 그 네. 인원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이동해서 이동해서. 멤버십을 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교육인데 교육 시장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R북 이렇게 되면 출판 시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시 쪽으로 가게 되면 VR을 조금 더 큰 스케일의 하드웨어 장비에다가 저희들이 그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전시 콘텐츠로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다가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3차원 세대, 네. 지금 이제 4차원까지 와서 거의. 네.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증강이니 무슨 가상이니 가상과 현실에 합쳐진 게 증강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게임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현실과 네. 가상의 세계를 헷갈려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 도를 많이 봤네. 근데 네. 게임에서 본 거예요, 그거에. 네. 왜 그 도가 그대로니까. 네, 네. 건물 똑같아요. 네, 네. 그 정도 이제 그래픽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대표님도 때 연구하면서 네. 이걸 보면은 저도 이제 아직은 잘 이제 감만 잡았지 네, 네.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네. 시연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크나가는 아까 이제 중학생들의 어떤 네. 그 기본적으로 하고 교육을 눈높이를 맞춘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대학에 가서 네. 실질적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 네. 사실은 거기 더 심도 있고 더 깊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데서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 네,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의료 쪽은 네네.
3D 쪽 프린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아마 네. 발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인공신장이나 인공장기를 만들어내고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파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의 어떤 창의력 네. 또 그 창의력 이제 집중력하고 어떤 결부가 돼서 우리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의 교육이 지금까지 그 원웨이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하고도 있고 지금도. 현재도 이제 그런 상태인데 네네. 정말로 투웨이 교육이 돼야 되고요. 주인공은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네네.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학생들이 주도하게 만드느냐 그 방법론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학생들의 관심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러한 교육 그 콘텐츠와 네. 그다음에 교육 그 내용들이 많이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육은 네. 다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입시제도 하고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네. 주입식 교육, 네네. 그죠? 맞고 품는, 네네. 고기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네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한다면, 저게 고기가 몇 마리 없기 때문에, 저건 품어도 인력 낭비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어군 탐지를 갖고 다니잖아요. 예, 예. 자, 이런 것들을 평소 때 많이 해놓으면,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우리 거꾸로 학습이라고 또 혹시 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조금 한 10분 정도 네. 교육을 통해서 각자 보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그룹을 짜주고 네. 니들끼리 공부하세요 네네. 하고 궁금한 것만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하니까 아이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네네. 우리 이제 자연사 연구소 개발한 이런 과학의 어떤 메커니즘과 네네. 또 이런 어떤 학습의 방법들이 연결이 네. 된다 하면 네. 네.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네.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네네. 또 이런 어떤 그 학원이나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네. 요즘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네네. 이제 뭐 특수 목적고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좋은 컨텐츠, 네네. 또 싸게 보급을 해야 되고, 네네. 그죠? 네. 좋은 그 교육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게 이제 지금 사장님께서 개발하는 것들이 어떤 체험 위주, 네네. 실질적으로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안 가본 곳을 예. 이런 가상현실을 네. 통해서 네. 직접 체험을 하면서 네. 느껴보는 네네. 그런 것들이 산교육일 것 같아요. 예예. 어쨌든 뭐 많은 연구들이 아직까지 필요하고요. 네네. 뭐 저희도 회사에서 그 중학교 교과서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테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팀에서는 그 차기 그 다음 그 넥스트 그 R&D 그 콘텐츠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연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ICT지만 콘텐츠 자체는 이제 교과 과정을 맞아요. 넘어서서 네, 네. 그렇죠. 뭐 줄기세포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서 그거를 미리 경험을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원하는 곳, 취미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제 한국 직업농협 개발을 해서 이제 발표된 것들이 네.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향후 30년 후면 네네. 최소 50에서 60% 없어진대요. 네네. 그럼 없어질 걸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네. 작년부터 성행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책이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책들이. 네. 굉장히.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네. 들어가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떤 주도적인 핵심 키워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떤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야지 네. 우리 젊은 학생들이 네. 편안하게 공부하고 진짜 그 현실감 있는 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네. 어렵게. 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요즘은 네. 뭐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성장을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 교육적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네. 자, 이제 성장이 뒤지면 네. 시설이나 이런 것들 줄이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네. 오늘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가 우선 필요한 거는 교육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예.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입시 위주고 네. 일단은 대학을 가는 것까지가 저희가 목표이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대학을 가서 배출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요. 있고 이 학생들이 산업계로 왔을 때 네. 바로 어떻게 그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없죠. 아,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손실이고요. 네. 국가적 낭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예, 사람도 숫자가 중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그럼요. 예, 적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거는 네네. 인재, 창의적 인재 양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네. 뭐 어떤 인재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인재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상 뭐 좁게 표현하면 본인이 스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 IP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주어진 지식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을 끊임없이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네. 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 네. 이러한 인재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방법도 지금과는 완전히 그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그 2013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나 네네. 아니면 현재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이것을 지금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상해에 네. 그 대학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이분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이 있어요. 예, 전부 다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니까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 나라의 경제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 인재를 몇 명이나 배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곧 그 나라의 먹거리죠. 경쟁력으로 예,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들, 지금 네. 이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3%에서 5% 갔다 지금 7%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안 합니다. 네네. 해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 네. 라는 얘기 듣고. 네. 요즘에 이제 그 신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이 우리 청년들 브라이드 테스트를 해라. 스펙 보지 말고, 네네. 스펙도 보지 말고 학벌도 보지 말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쓴다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전공도 안 보고 뭘 보라는 얘기인지. 네. 네. 참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갈수록.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예,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솔직히 네. 스펙을 안 봅니다. 정말로.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전공 어떤 뭐라 할까?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마인드를 일단 제일 처음에 보고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과 어떤 프로젝트 있다고 하면 그거에 그 집착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냐, 이런 거를 많이 판독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인터뷰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죠. 앞에 한 3개월 정도 항상 수습. 예,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봅니다.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해내는 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식적으로 차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조금만 이런 부분을 양성을 시켜주면 이분은 이만큼 진화 속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그 인재들을 저희들은 좀 뽑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이 디지털 쪽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업을 하거나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네. 그냥 굉장히 쉽고 간편한 직업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뭘 한다든지 핸드폰 가게에서 뭘 한다든지 단순 노동. 이제 그런 것도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실 디지털 쪽으로 선회를 하시잖아요. 한 1년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쪽 분야에 훨씬 그 고급 직업 그리고 비전 있는 직업을 채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 4.0 시대가 저는 곧 열린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직장에 앉아서 항상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재택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한 거죠 지금. 예, 나이가 뭐 65세 은퇴다 그런 것도 사실 개념이 필요 있네요. 없는 게 이쪽 그 IT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청년분들한테 이쪽 분야를 한번 좀 도전을 와서 해봐라.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 스펙을 안 보고, 뭐 자격증만은 뭐해. 네네. 사실은 집중력이 안 되어 있고, 네네. 거기에 어떤 폭만 넓었지 깊이가 없다. 네네. 라는 얘기 많이 듣고, 한참 때는 자격증을 많이 따서 왜 자격증 수당을 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당 거의 안 줍니다. 네. 이제, 이번 신정부에 와서 이제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뽑아라.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인큐베이팅을 네, 통해서 네, 네. 거기서 남는 사람들을 데려온다. 네, 그게 이제 네. 중요한 게 마인드와 열정이다. 네, 네, 네. 전문성에 당연히 갖춰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네,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도 네. 그거는 채워주면 된다. 네, 기업에서. 맞습니다. 네, 네. 당연히 기업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네. 갖춰져 있으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이 꼭 갖춰야 될 부분인데 네, 네.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청년들이 쉽게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예. 또 그렇게 포기시킨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야, 거기는 안 돼, 가지 마. 네. 이런 거죠. 네, 네. 해보지도 않고, 네, 네. 들어서. 네. 그렇다고 부모가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건 이제, 저도 물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네. 또 우리 아이들도 내가 키우고 있지만, 어려워요. 네. 요즘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네. 끝으로 네. 향후 저기 어디야 혹시 계획? 네,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진화해 나갈 것이고요. 네네. 사실 이제 전 개인적인 좀 하나 예, 말씀하세요.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자연사 분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가적인 어떤 경계선도 중요하지만 네. 지구 전체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크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프리카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네네. 그 어린이들이 사실 계속 그 인생에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거나 또는 이제 좀 가난하거나 네네네. 좀 여건이 안 갖춰진 그러한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디지털을 쓰게 되면 3년 공부할 걸 6개월 만에도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러한 이제 신기술을 그러한 부분에 있는 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좀 공헌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돼요, 다. 네네네. 기업이면 기업, 또 개인이면 개인. 네. 자기의 지능을 어떤 능력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네네.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야지 후대가 더 발전하거든요. 네네. 아주 선생님 너무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출연해서 가상현실 교육 및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변현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